여러분 반갑습니다. 짱구 박사입니다. 참 전일은 정말로 이 원자력 관련주들의 이 광기의 하루였다면, 오늘은 그 원자력 관련주의 이 광기가 공포의 끝자락까지 가는 모습을 좀 보는 듯 완전히 극과 극의 시장 흐름이 좀 펼쳐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제 시장 최근 이틀 동안 원자력 관련주에서 터져 나온 이 수급들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비정상이죠.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이라면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.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나온 기사 내용으로 봤을 때 본 입찰 자체도 2023년이고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하고 있는데, 이런 과정이 해외 수주로 가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있죠. 그리고 본 입찰을 따서 착공에 들어가도 이게 2029년도에 시작한다라고 명시를 해놨는데, 일단 재료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기간이 먼 미래의 일을 한 8년이나 당겨다가 시세를 뿜었기 때문에, 제가 어제는 이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코멘트를 광기의 하루였다라고 보여집니다. 물론 그 안에서 이 파동을 보면서 매매는 할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그 매매 안에서 욕심을 내게 된다면 오늘 같은 대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항상 주식의 이 수급적인 논리로만 시장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게, 이 수급도 뭔가 재료의 이 팩트, 그리고 재료의 이 지속 여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, 그러니까 어제의 원전의 광기와 오늘의 원전의 대참사는 그러한 부분에서 나온 좋은 교훈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어제 제가 유튜브 제목에서 그런 말을 했죠. 원전의 광기의 하루, 그리고 누군가는 두산중공업 선물 매도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당연히 제가 하려고 그렇게 언급을 했고, 주식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으나 아주 오랜만에 주식 선물을 다시 또 들어간 것 같아요. 굉장히 안 하다가 시가부터 그냥 선물을 때리기 시작했는데, 완전히 100% 자리가 오늘은 터져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. 어제 유튜브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최근 갑작스럽게 공매도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, 이런 공매도 10몇 프로 손실 하루면 그냥 밀어버리는 게 이 외국인과 기관의 힘이기 때문에, 사실 공매도가 밑에서부터 쳐서 올라왔다 한들 그게 별로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제부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은,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이 낙주를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대한전선에 들어가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. 시장을 완전 뒤흔들 정도로 강력한 거래 대금을 동반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,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 트레이더고 굉장히 그 구간마다 들어가실 수 있다면, 장중에 급락 나오는 순간순간마다 들어갈 수 있겠지만, 맥점을 알고 덤비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여기에다가는 글로 작성을 안 하려고 합니다. 어떻게 보면 우리 라이브 회원님들은 이런 부분을 이제 다 설명을 많이 드렸죠.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과거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. 말로써 한번 드릴게요. 모든 종목에서는 일단 우리나라는 3을 좋아해요. 3. 그러면은 마이너스 33% 구간, 그러니까 고점 대비 마이너스 33% 구간이라든지, 혹은 갭의 첫 자리 혹은 끝 자리라든지, 혹은 마이너스 49% 구간이라든지, 이렇듯 이 1년의 특정적인 이 하락의 정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. 그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기 때문에, 만약에 내가 낙주를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이너스 20%에 들어가면 어떨까요? 마이너스 33%까지 떨어졌을 때 그 마이너스 13%를 과연 여러분들이 이 짧은 순간이죠.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10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 기간에, 그 순간에
급락이 나온다면 그거를 여러분들은 버텨낼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한 기준을 잡아서 낙주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. 설령 이 종목을 내가 놓칠지언정, 왜? 주식시장은 내일도 열리고 모레도 열립니다. 설령 내가 놓칠지언정, 원하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한다면 최소한의 손실로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시황이 들어가기 전에 참 이 서두가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. 어제 그렇게 영상을 올렸더니 메일을 두 통 받았는데요. 유튜브 댓글로 달기가 좀 뭐하다라고 해서 주식 선물을 물어보는 이야기를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주식 선물 뭐 좋죠, 좋은데 이 또한 이 레버리지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. 증거금도 있고요. 증거금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현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. 이 주식 선물도 현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쓰고 증거금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훨씬 수익률도 높고 이익도 큽니다. 대신 반대로 손실날 때는 훨씬 더 세게 두드러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. 저도 잘 하지 않고요. 중요한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면 되고, 대형주 잘하는 사람들이 주식 선물을 하는 거죠. 그리고 보통 똑같아요. 이 갭 구간에서 매매를 잘하면 나중에 대형주 매매는 분명히 많이 느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대형주는 다른 게 없어요. 신고가 가는 갭에서 나오는 그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갭의 원리만 알아도 중대형주 매매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자, 그럼 오늘도 시황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자, 해외 증시가 전일 참 요동을 치면서 마감을 좀 했었는데요. 일단 해외 증시 보면 다우가 상승 출발하고 나스닥은 하락 출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뒤바뀐 모습 속에 끝났습니다. 잘 가다가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협상이 난항을 보인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일단은 인프라 관련된 경기 민감주가 좀 빠지고요. 또 나스닥 관련해서는 장 시작에는 이 성장주가 좀 밀리더니 오후에 올라간 게 사실 성장주가 아니라 바이오젠이 이 FDA에서 자사의 치매 치료제 허가를 받게 되죠. 그로 인해서 뭐 일라이 릴리라든지 모더나 기타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부 다 올라가면서 나스닥이 상승을 보여준 겁니다. 결과론적으로 전체적인 이 성장주가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우리가 디테일하게 내부를 파면서 봤어야 되지 않나. 즉 그걸 알았다면 오늘 성장주로 건들지 않았겠죠.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흐름이 뭐 미국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국내 오늘 제약바이오 흐름은 그닥 나쁜 거는 아니었습니다. 코스닥 시장을 좀 지켜주고 버텨준 게 제약바이오에서 좀 버텨줬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었다라고 보여지네요. 자, 오늘 시장에 저희는 사실은 딱 두 섹터만 좀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. 간밤에 이 제프 베이조스가 다음 달 20일 우주 여행을 간다는데 자기가 직접 동생과 함께 블루오리진사 자기가 이제 7월 5일날 퇴임하고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열심히 해보겠다 하는 이 회사의 캡슐을 탄다라고 하는 거죠. 사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블루오리진사에다가 그러니까 부품을 납품했기 때문에 핵심 종목이었고, 그래서 일단 이 섹터를 아침부터 봤고요. 토스뱅크는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죠. KB 투자증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일단 이 부분은 일단 종목을 보면서 하고, 토스 관련해서 기존의 대장은 한국투자증권이 맞으나 이게 맞으나 그런 말씀을 드렸죠. 추세상으로 대장이 바뀐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, 일단은 조금 장 초반에는 KB투자증권이 강하다가 나중에 한국투자증권으로 한국전자인증으로 좀 바뀌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보면 말 그대로 원전주가 장 초반부터 급락을 하면서 좀 움직였는데 사실 올라간 종목도 있었어요. 우리기술하고 뭐 선도전기, 뭐 한전산업. 자, 그런 종목분들이 왜 올라갈까?
생각을 해봐야 되는데, 팔아먹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. 팔아먹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고, 오늘 같은 시장은 제 개인적인 느낌에서 난이도가 조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장 초반에 몇 개 종목 외에 오후장에 좀 보기가 좀 애매한 종목군들이 많았습니다. 일단 이 아침에 항상 저도 우리 회원님들하고 뉴스를 다 정리를 해요. 미 국무부 장관 북미 이산가족에 대한 코멘트가 어제 오늘 새벽에 있었고, 이 국내 5개 백신 기업 임상 일상 접종 완료, 7월 일부 7월부터 3상 진입이죠. 사실 여기서 3상 진입에 대한 팩트는 뭐냐, SK바이오사이언스가 3상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. SK바이오사이언스가 3상에 진입을 하고 셀리드라든지 제넥신 등 일상을 마친 거죠. 근데 시장은 이러한 이 팩트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본적인 대장이 셀리드여서, 네, 셀리드가 추가적으로 더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, 차트적으로 돌파 자리여서 이 종목 자체가 오늘 돌파를 하고 윗꼬리를 돌파하는 99,000원, 이 순간부터 거의 강하게 좀 올라갔습니다. 어제 이미 나왔던 재료에서 설마 갈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보통 같으면은 이런 자리에서 돌파로 많이 보는데 사실 굉장히 좀 애매했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재료적으로 이미 나온 재료의 재탕, 그리고 얘는 짝퉁인데 삼상 아직 멀었는데 1조나 되는데 뭐 별의별 생각을 했는데 이쪽이 오후에 대작이 좀 되면서 좀 올라갔고요. CBDC와 이 백신 여권 관련해서는 CBDC 쪽은 지속적으로 봐야 되겠죠. 일단은 K사인 오늘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왔고, 일단은 다시 이격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눌림을 이제 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. KCT, 그 다음에 누리플렉스가 오늘 올랐는데, 만약에 이런 종목이 미리 떨어졌다면 아래에서 좀 봤을 텐데 오늘 급하게 좀 올려서 당분간은 아마 보지 않을 것 같아요. 이런 섹터의 종목군들을. 그리고 코맥스도 이렇게 피라미딩 하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죠. 어제 이게 종가 베팅을 해서 제가 넘어왔던 종목인데, 어제 이 종목을 종가로 좀 베팅을 좀 해서 좀 넘어왔던 종목이에요. 그렇지. 이렇게 해서 일부는 종가에 팔고 일부는 시간 외에서 팔아서 이게 시간의 마킹이 좀 안 나오는데, 이때 이제 상한가 매매를 다 하고, 네, 이날 시가에 추가로 사서 팔고, 여기 추세 구간에서는 안 보고 이 추세 하단에서 이제 잡아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.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잡아서 팔고, 즉 추세를 만들어 가다가 여기서 악성 매물대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매매를 원래는 멈춰야 됩니다.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요. 악성 매물대가 나오면 매매를 멈춰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하고 눌릴 때 다시 공략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네요. 정책 테마주기 때문에. 이재명 관련해서는 6월 21일, 제가 6월 15일이라고 했는데 6월 21일 를 기점으로 뭔가의 변화가 나올 것 같아서 이재명 관련주는 지속적인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KTB 투자증권에 대한 부분인데요. 최근 이런 신고가 구간에서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부끄러운 매매가 일부 좀 됐었고요. 좀 부끄러운 매매가 좀 됐었는데, KTB 투자증권은 그냥 시가에 그냥 바로 그냥 대놓고 매수를 조금 비중을 실어서 좀 들어가서, 네, 이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다 했습니다. 이 윗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해서 그냥 이 정도까지는 못 봤던 것 같고요. 장중에 반등이 꽤 많이 나왔죠. 이쪽까지 해서 11%가 반등하고 여기서 13%니까 그래도 괜찮게 매매가 된 것 같은데,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얘를 조금 아쉽게 매매가 된 것 같아요. 얘를 매매가 돼서 어찌어찌 해서 수익은 수익인데, 여기에서 이제 수급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그냥 팔아버렸더니, 네, 이거를 놓쳤습니다. 이 종목도 원리라는 거는
똑같습니다. 원리라는 게 모든 모멘텀이 있는 구간에서 갭의 하단 부분에서 들어가는 매매 방법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종목군들 뭐 장주에 매매는 했으나 뭐 그런 의미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. 자, 다시 시장으로 넘어가서 지금 시장 보면은 뭐 국내나 해외나 거의 다 비슷한 흐름 속에서 이어지는 모습이라 지수에 대한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지수에 대한 의미보다는 현재 그나마 시장을 지켜주고 있는 섹터가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자동차 섹터와 건설 섹터를 제외한 타 업종은 사실 연속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자동차 업종은 지속적으로 잘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. 기아차라든지 시장을 보면 지수는 지금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러한 기아차라든지 시장이 뭐 안 좋아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포착이 됩니다. 수급이 전혀 빠져나가지가 않아요. 현대차, 기아차 아직도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. S&T 모티브도 마찬가지고요. 계속 수급이 들어와요. 화신, SL 아직도 다 살아 있습니다. 현대공업 저는 이 종목도 날려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다 살아 있어요. 대신 자동차가 좀 실적이 떨어지는 애들은 제가 볼 때는 테마로 올라온 애들은 좀 별로 같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위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유통 섹터를 보면 이제 신세계라든지 그러니까 그 전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던 유통의 대장이 신세계였죠. 신세계가 먼저 강하게 올라왔고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이 강하게 올라왔어요. 근데 이들보다 지금 최근의 모습은 롯데쇼핑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. 왜 그럴까요? 기저효과가 훨씬 강한 섹터가 롯데 쇼핑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롯데 쇼핑이 이번 파스에는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고, 그 밖에 이제 건설 섹터가 이제 어제 HDC 현대산업개발이 굉장히 흐름을 좋게 마감을 했고, 여타 금호건설 등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금호건설은 저희가 목표가가 14,000원이기 때문에 오늘 전량 차익을 했고요.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멘트주를 앞으로 저는 집중을 해 보려고 합니다. 이번 정권에서 가장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정책 테마주라는 건 어쩔 수 없이 건설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투자 아이디어 안에서 종목을 스윙을 보든 뭘 하든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는 제 지론입니다. 건설은 좀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길게. 대신 눌림목에서 잘 보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. 뭐 오늘도 시멘트 기업들 뭐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, 일단 성신양해를 어제 좀 체크가 안 돼서 좀 아쉬워요. 어제 성신양해가 좀 체크가 됐으면 좀 더 좋았겠다 싶고, 성신양해, 선표 시멘트, 아세아 시멘트, 뭐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대비해서 시멘트주 굉장히 좀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여집니다. 앞으로 이틀 뒤 코스피 코스닥 정기 변경이 있어요. 편입되는 종목 중에 효성 TNC가 저는 실적적인 부분에서, 수급적인 부분에서 가장 좋을 것 같고,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제가 지난번에 MSCI 지수 리밸런싱 때 편입했던 종목은 현대해상을 샀습니다. 급락 떨어질 때 이날 샀어요. 이날 급락 떨어질 때 이걸 이렇게 샀습니다. 그래서 이날 이렇게 팔았고요. 현대해상을 여기서 샀으니까.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도 같이 샀습니다. 근데 이거만 먹었어요. 이것만. 이렇게 갈지는 아무도 모르니까.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어려운 시장 속에서 조금의 뭔가 좀 극복할 수 있는 뭔가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요즘 시장 생각보다 저는 어렵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. 자, 그리고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. 오늘 시장에서 영화테크라는 종목이 일단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.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들어갔고요. 폐배터리 사업 이슈로 해서 굉장히 좀 상한가를 빨리 들어갔어요. 그래서 내일장 이게
아마 신고가를 칠지 어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2등 종목이 파워 로직스, 이게 테마가 형성되는지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 밖에 헬릭 스미스가 있는데 오늘 오랜만에 거래 대금을 굉장히 좀 많이 터뜨렸죠. 이러한 장기 이평선에서 저항을 맞는 구간인데 굉장히 조금 의미 있는 자리예요. 이 자리가 뚫리게 되면 이 아일랜드 갭들, 이 공간들, 이 비어있는 공간까지 또 주가가 열리기 때문에 나름의 뉴스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장중에 올랐다가 밀리면 다시 올라간다라고 저는 봐요. 올랐다 밀려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만큼 거래 대금도 오늘 3천억 많이 터졌기 때문에. 자, 오늘 시장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시장이 생각보다 조금 답답한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원칙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보세요. 내가 눌리머다 라고 생각하면 확실하게 눌린 종목을 그냥 끝까지 기다리고 돌파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돌파 나오는 그 순간을 정말로 눈 빠지게 종목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고, 그렇게 이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좀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루 종일 저도 모니터를 보면서 그 순간과 그 찰나를 기다리는 게 예전에는 많이 힘들었어요. 많이 힘들고 돌파의 그 순간, 뭐 매매 그 순간순간 찰나 등등 다 맞추려고 했었는데 모든 종목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날 내가 계획했던 종목에서 매매를 못했다라고 하면 매매를 멈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. 그렇게 하나하나 자신만의 이 매매 철학을 정립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, 그리고 안 좋은 습관들이 하나하나 지워지리라 생각을 합니다. 시간이 많으면 종목분들 더 보고 싶은데 좀 내일장 보면서 또 정리하도록 하죠. 자,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